Welcome everyone. If you're here to learn about 안녕하세요. ways to work in the Unity editor as a 비프로그래머가 non-programmer, 유니티 에디터를 or 활용할 수 있는 a 방법이 programmer looking 궁금하시거나 for 또는 ways to 코딩을 support 모르는 non-coders 팀원을 on your 돕고 team, 싶은 you are in the right 프로그래머시라면 place. 잘 오셨습니다. We are so excited to talk to you today about empowering 오늘 workflows for 유니터의 non-coders in Unity. 비코더용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로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을 담당하는 애슐레 엘리시아이고요. 저는 벤 클라워드라고 합니다. 쉐이더 그래프 팀의 시니어 테크니컬 아티스트이고요. 저는 마리 그프와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팀의 테크 아티스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셋은 유니티에서 다양한 배경의 팀들이 에디터상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프 기반의 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 쉐이더 그래프,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프로그래머 분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맥락에서 비프로그래머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는 다양한 게임 개발 툴과 일하며 과제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비코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테크 아티스트, 게임 디자이너, 레벨 디자이너, 사운드 디자이너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코딩을 알아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프로덕션용 컨텐츠, 에셋 통합 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코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역할을 맡은 분들이나 팀에서 가장 자주 듣는 피드백 중 하나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RPG 게임의 퀘스트 컨텐츠를 빠르게 추가하고 이터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을 원하는 게임 디자이너 또는 게임 내 이벤트나 발걸음과 같은 동작에 연결된 오디오 효과를 구현하려는 사운드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개발자가 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작업을 일시 중지하게 됩니다. 이는 비코더에게도 장애물입니다. 지원을 받고 나서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드파티 툴을 활용하기도 하고 커스텀 워크플로우와 툴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연성이 떨어질 때도 있고 프로덕션 중 유지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러한 발표를 마련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에디터에 최근 추가된 사항과 업데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비코더가 에디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높은 독립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벤님께서 쉐이더 그래프에 대한 프리뷰와 이를 이용해 빠르게 표면의 외관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리님께서는 VX 그래프로 복잡한 시각 효과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저는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이러한 효과나 프로젝트의 다른 요소의 인터랙티비티와 커넥티비티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비프로그래머가 전통적인 코드 없이 작업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전문적인 프로덕션과 C# 스크립트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통합하기 위해 어디에 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기능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에디터 사례들은 다 2021.3 버전과 HDRP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있는 유니티 시네마틱 스튜디오 샘플의 에셋을 저희가 활용을 해볼 것이고요. 이 샘플에는 미첼이라는 작은 게임 로봇이 나옵니다. 유니티 시네마틱으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오늘은 이 로봇을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한 어드벤처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벤님께서 쉐이더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아티스트들이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모든 표면의 외관과 특징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표면의 외관에 기여하는 속성까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되는 텍스처 맵, 유형, 그리고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 또 어떤 수학 공식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또 변경, 최종 결과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전 정의된 소수의 표면 유형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니즈에 맞는 효율적인 커스텀 쉐이더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쉐이더 그래프는 아티스트의 역량을 강화해주고요. 프로젝트 워크플로우를 가속화하고 프로젝트의 비주얼을 개선해줍니다. 쉐이더 그래프에는 200여 개의 노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들이 Math Operator, Input Data, 그리고 흔히 사용되는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쉐이더 그래프는 서브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체적인 노드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내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퍼레이션들을 나타냅니다. 한번 생성해둔 커스텀 서브 그래프는 빌트인 노드와 함께 서처 메뉴에 뜹니다. 직접 신규 또는 기존 그래프에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습니다. 서브 그래프를 이용하면 우리만의 노드로 구성된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빠르게 새로운 쉐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브 그래프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 쉐이더 그래프에 2개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인풋 커넥션 노드의 브랜치를 통해 서브 그래프 인풋의 디폴트 값을 정의할 수 있게 됐고요. 이를 위해 인풋 커넥션 노드의 브랜치를 추가하고 인풋 파라미터를 인풋과 연결된 포트에 연결합니다. 그럼 디폴트 값을 정의할 수 있고 연결 안 된 포트에 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브 그래프를 쉐이더에 더할 때 인풋 포트는 무엇인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디폴트 값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드롭다운 노드를 사용하면 서브 그래프에 드롭다운 UI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브 그래프 안에서 드롭다운 노드가 2개 이상의 브랜치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쉐이더에 서브 그래프를 추가하면 드롭다운을 사용해서 선호하는 브랜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그래프 개발자들이 프로덕션에 더 많은 옵션과 서브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커스텀 인터폴레이터 기능을 이용하면 버텍스 쉐이더에서 모든 종류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 결과를 픽셀 쉐이더에서 사용하도록 보내줄 수 있습니다. 테크 아티스트들은 이제 무거운 연산을 픽셀 쉐이더에서 버텍스 쉐이더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쉐이더 성능이 개선됩니다. 새로운 커스텀 인터폴레이터 기능은 쉐이더 연산을 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노드 프리뷰는 각 단계에서 쉐이더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노드 프리뷰 역시 개선되어서 이제 각 노드에서 보고자 하는 프리뷰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뷰를 평평한 2D 이미지로 볼 수도 있고 구상의 3D 이미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쉐이더에는 수십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사용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랙보드 카테고리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쉽게 카테고리를 생성해서 파라미터 셋을 묶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파라미터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그 기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들은 블랙보드 그 자체나 쉐이더로 만든 다른 어떤 머티리얼 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에 없이 쉽게 크리에이트 노드 메뉴에서 원하는 노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터 기능이 이제 수백 개의 유의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찾는 노드의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유사한 검색어를 넣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일치하는 검색 결과가 선택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찾는 노드를 찾기 위해 엔터만 누르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신규 기능과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해 씬을 위한 새로운 쉐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아트 디렉터가 저에게 이 에셋에 대한 쉐이더를 변경해서 비를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작업에는 수개월이 걸리는데요. 운이 좋게도 이미 비효과를 내는 서브 그래프가 있어서 쉐이더에 드롭해주고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서브 그래프를 쉐이더에 드롭을 하면 되는데요. 와이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서브 그래프를 다른 에셋에도 적용을 하면 비를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초 만에 제 에셋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다 동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쉐이더에서 파라미터를 노출을 시킬 수 있는데요.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블랙보드를 열고 새로운 플로트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is raining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에 파라미터를 쉐이더에 추가하고 이것을 is raining input port에 연결을 합니다. 그럼 몇 분 만에 제가 씬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고요. 새로운 B 머티리얼을 추가하고 비주얼 스크립팅이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노출시켰습니다. 그 어떤 코드 작업도 필요 없었고 엔지니어와 대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 마릭 구프와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VFX 그래프와 프로젝트의 이펙트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씬에 몇 가지 환경 효과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비와 비를 뿌리는 구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VFX 그래프를 이용해서 비 효과에서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의 여러 엘리먼트를 변경했습니다. 관련된 속성을 노출시키고 디폴트 값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간단하게 효과를 최종 씬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비주얼 스크립팅이나 스크립트나 타임라인으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그래프를 처음 보면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로직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제 이러한 효과를 내주는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VFX 그래프는 강력한 GPU 기반의 실시간 VFX 제작 툴로 URP와 HDRP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머의 도움이 없이도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 기반의 툴에서 외관과 거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속성이나 사전 제작된 거동 또는 방법을 통해서 애트리뷰트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파라미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VFX에서 복잡한 VFX로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은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해서 효과가 완성될 때까지 빠르게 이터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파라미터를 재사용하면 나머지 팀원들이 효과를 재사용하거나 커스터머할 때 관련된 속성만 수정하면 됩니다. VFX 그래프는 주니어 VFX 아티스트에서부터 시니어 테크니컬 아티스트, 프로그래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U 성능이 우수한 하드웨어와 이상적이고 비주얼 스크립팅, 타임라인, 섀도우 그래프 등의 툴과도 잘 연계됩니다. 또 아웃풋 이벤트나 VFX 프로퍼티 바인더를 사용해 프로젝트의 나머지 부분과 잘 어우러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VFX 그래프는 시스템 로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프에는 여러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시스템 안의 컨텍스트가 수직적으로 제시됩니다. 이 컨텍스트는 파티클의 다양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컨텍스트 안에는 블록이 있는데요. 파티클의 특정한 애트리뷰트, 즉 움직임이나 렌더링, 수명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 세팅 애트리뷰트는 이니셜 라이트 컨텍스트에 배치가 되고요. 파티클의 애스펙트를 관리하는 블록은 보통 아웃풋 컨텍스트에 배치가 됩니다. 블록의 배치와 순서가 중요한데 그래프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커스텀 비헤이비어를 만들려면 함수나 블록에 연결될 수 있는 노드를 사용해서 이 노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티클의 특정한 애트리뷰트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제작된 연산도 많기 때문에 워크플로우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가용한 모든 VFX의 기능에 접근하려면 Preference 패널에서 Use Experimental Feature를 토글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험 단계에 있는 오퍼레이터와 블록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커스텀 애트리뷰트, GPU 이벤트, 스킨 메쉬 샘플링 등이 포함됩니다. 블랙보드를 사용하며 속성을 생성해서 다양한 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동일한 값을 그래프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손으로 세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속성을 인스펙터에서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이 속성은 게임 오브젝트 인스펙터에 있는 씬에서 덮었을 수 있어서 팀원 전체가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변경 옵션을 찾아보지 않아도 씬의 효과를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쉐이더는 시각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에서 섀도우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의 아웃풋에서 실험 기능의 하나로 쉐이더 슬롯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쉐이더와 VFX 그래프의 호환성을 위해 그래프 세팅에 서포트 VFX 박스를 토글해야 합니다. 그 이후 슬롯에 쉐이더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됩니다. 그러면 쉐이더에서 설정된 머티리얼 옵션이 결과물에 반영됩니다. 쉐이더의 속성이 VFX 그래프에 등장하고 이 속성을 VFX 그래프 노드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는 VFX 그래프 인스펙터로 내보내서 블랙보드의 속성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제작 워크플로우를 2021 LTS 버전에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에디팅 모드를 바운드에 추가했습니다. 바운드를 사용하면 카메라 뷰가 아니라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매뉴얼한 바운드에 더해 자동 바운드나 리코디드 바운드를 적용해서 효과의 형태에 적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바운드의 경우 프레임마다 바운드가 업데이트되어서 효과에 맞춰지지만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 리코디드 바운드는 사전 제작된 바운드로 매번 적합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패시티 디버그 모드가 있어서 캐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 수를 추적하고 캐파를 설정해서 클릭 한 번만으로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캐파는 효과와 관련한 메모리 배정을 제어합니다. 효과에 최적화된 캐파를 정해두면 성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LCRP에서만 제공되었었는데 이제 URP에서도 파티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은 씬 조명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HDRP에서 데칼 아웃풋을 VFX 그래프에서 사용해서 데칼과 HDRP 매터의 이점을 활용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4개의 옵티컬 아웃풋을 변환해서 신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평소처럼 노드 검색을 통해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VFX 그래프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노드로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으로 만들어낼 결과물이 기대됩니다. 이제 지명과 비효과를 위한 쉐이더가 있으니 이를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게임 플레이에 통합하는 방법을 애슐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벤과 마리님께서 지금까지 날씨 효과에 대해 알려주셨으니 제가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용해서 게임 프로토타입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크립팅은 유니티 2021부터는 모든 유니티 프로젝트의 디폴트로 빌트인됩니다. 또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가시면 볼트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해서 2018, 19, 20 버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주얼 스크립팅은 모든 크리에이터들에게 확장 가능하고 강력한 인터랙션을 C# 스크립트 없이 프로젝트에 더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게임 오브젝트에 로직을 적용하고 컨텐츠 통합을 간소화하고 커스텀 그래프나 노드를 생성해서 팀이 직면하고 있는 개발상의 병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크립팅은 디폴트로 많은 유니티 기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나 유니티 에셋 스토어, 코드 베이스의 스크립트를 통해 어떤 기능이든 추가해서 노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무한의 러너 게임 프로토타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엘리먼트가 씬에 어셈블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의 유니티의 인풋 시스템으로 동작을 적용해보고 마리가 만들어준 VFX 그래프 B를 커스터마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피처들을 프로젝트 세팅의 비주얼 스크립팅 세션에 있는 노드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래프를 생성해서 이 피처를 비주얼 노드 기반의 형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위해 순차적인 인터랙션을 생성하려면 스크립트 머신 컴포넌트를 인스펙터를 통해 추가합니다. 컴포넌트 안에 새로운 그래프 에셋을 추가하면 그래프에 생성될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게임패드나 키보드로 인풋을 입력하면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추가된 인풋 시스템 노드가 보이는데요. 인풋 시스템 이벤트 노드를 선택하면 플레이어가 좌나 우를 누를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선택된 방향에 따라 새로운 벡터 3 노드에 보내면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노드로 갑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풋 시스템 이벤트를 넣어서 플레이어가 점프 버튼을 누를 때를 감지를 하고 이 이후에 해당되는 액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점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애니메이터에서 점프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게 될 것이고요. 플레이 모드에서 캐릭터가 좌우로 움직이고 공중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점프 버튼을 누를 때요. 그러면 어떠한 장애물이 언제 어떻게 무한의 러너 게임에서 등장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에서는 디자이너가 장애물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야 할지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스퍼팅 시스템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고 싶진 않고요. 이렇게 되면 성능이나 오브젝트 풀링 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고 또 스크립트의 펑션을 노출시켜 놨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스퍼닝 시스템을 쉽게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또 특수한 서브그래프를 사용해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오브젝트가 스포너에서 등장할지도 랜덤하게 정의할 수 있고 또 서브그래프를 커스터머해서 개발자의 지원 없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매우 구체적이고 첨단 기능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면 개발자들이 비주얼 스크립팅을 확장하고 완전히 커스텀화된 노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주얼 스크립팅의 힘입니다. 저희가 유저 리서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일했던 스튜디오마다 이러한 커스텀화 워크플로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주얼 스크립트에서 커스텀 옵션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디자이너들이 생성된 스폰 장소의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고 또 스폰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서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했을 때 이 거동이 시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한 비주얼 스크립팅 기능을 보시면요. 플레이 모드에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비주얼 스크립팅 그래프의 라이브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래프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플레이 모드에서 그래프를 에디트할 수도 있고 노드나 변수의 값을 변경해서 바로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피해야 하는 장애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애물과 플레이어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올 땐 꼭 쏟아지더라 라는 얘기처럼 저희는 벤과 마리가 만들어진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 스폰된 아이템에 충돌할 때마다 비바림이 짚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 텐데요. 순차적인 순서로 로직을 실행하는 것 대신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인게임 이벤트나 파라미터 변동사항, 플레이어 인풋에 따라서 여러 비헤이비어 산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스테이트 머신에서 저희는 상태를 만들어서 맑은 날을 위한 로직을 홀드하도록 해보고 두 번째 상태 같은 경우에는 폭풍 후 상태를 정의하겠습니다. 폭풍 후 상태에서 타이머를 추가를 해서 두 상태 간에 매끄럽게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쉐이더 그래프 파라미터를 우리 지명과 식물 쉐이더에 설정을 해서 바람과 비에 대한 외관을 표면에서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뀔 수 있도록 로직을 추가하고 두 번째 타이머를 추가를 해서 폭풍우가 얼마나 유지되어야 하는지 정의하겠습니다. 이를 복사해서 맑은 하늘 상태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사용해 왔던 값을 맞출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면 비와 젖은 지면 효과가 꺼질 수 있습니다. 디폴트 스타트 씬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스테이트를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트랜지션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태가 서로 전환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이벤트 트리거를 활용하게 될 텐데요. 폭풍을 활성화할 트리거를 호출하기 위해서 플레이어가 장애물과 충돌하면 됩니다. 충돌을 하면 커스텀 이벤트가 트리거링이 되고요. 폭풍 상태가 발생을 하면서 엔스톰 커스텀 이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끝나고 맑은 하늘 스테이트로 전환됩니다. 플레이 모드에서는 쉐이더 그래프와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코딩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어떻게 워크플로우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위에 있는 링크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링크에 오늘 다룬 내용이 나옵니다. 쉐이더 그래프, VFX 그래프, 비주얼 스크립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각각의 기능과 워크플로우, 문서, 그리고 구현 가이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퍼블릭 로드맵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미래를 소개하는 로드맵이 현재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로드맵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관심이 많은 아이템에 대해서 투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나에게 필요한 기능이 로드맵에 없다면 직접적으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툴의 진화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결국에는 저희는 툴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로드맵 보시고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비코더 분들 그리고 이들의 유니티 사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피드백이나 공유해 주실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으시다면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언젠가 인터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즐거운 유나이트 2022년 행사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애슐리, 벤과 마리였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다룬 내용이나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트위터나 이메일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컨퍼런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